이런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저녁 6시 서양식 주방. 한 엄마가 울고 있는 아기에게 브로콜리 한 입만 먹이기 위해 초콜릿 한 조각을 들고 필사적으로 흥정하고 있습니다. 매일 전쟁터죠. 이제 도쿄의 한 유치원으로 순간 이동해 봅시다. 방은 조용합니다. 세 살배기 아이들이 각자 쟁반을 들고 앉아 구운 생선, 밥, 김을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아이패드도 없고 울음소리도 없고 뇌물도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일본 아이들은 채소를 좋아하도록 유전적으로 타고난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이들을 먹이려는 필사적인 시도 속에서 우리가 그토록 싫어하는 권력 다툼을 우연히 만들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종종 편식이 단지 보편적이고 피할 수 없는 아동기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디저트를 보상으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음식에 대한 자연스러운 관계를 조용히 파괴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부모들이 완전히 반대되는 철학을 사용합니다. 단 한 번의 위협도 없이 아이들이 먹고 싶게 만드는 비밀스러운 접근 방식이죠. 그리고 이것은 다음 가족 식사를 완전히 바꿀 개념에서 시작됩니다. 식사 일본 부모들이 무엇을 하는지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많은 서구 가정에서 식탁은 전쟁터입니다. 우리는 협상하고 비행기 놀이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하게도 우리는 디저트 뇌물을 사용합니다. 브로콜리를 먹으면 아이스크림을 먹을 수 있어. 논리적으로 들리죠. 하지만 심리학 연구는 이 접근 방식에 엄청난 결함이 있음을 밝혀냅니다. 단 것을 채소를 먹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 사용할 때 우리는 아이의 뇌가 채소를 벌칙으로 좋은 것에 도달하기 위해 견뎌야 하는 고통스러운 장애물로 보도록 만듭니다. 연구에 따르면 아이들에게 식사를 강요하거나 특정 음식을 제한하는 것은 아이의 식욕을 스스로 조절하는 타고난 능력을 적극적으로 방해합니다. 아이들은 자신의 몸의 배고픔과 포만감 신호에 귀 기울이지 않게 됩니다. 이것은 아동기 섭식 장애와 비만의 증가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하지만 이 심리적 함정을 완전히 우회할 방법이 있다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일본을 보세요. 세계 건강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선진국 중 아동 비만율이 가장 낮은 국가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일본 가정에 가보면 부모들이 공격적으로 양 조절을 강요하거나 간식을 주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유전적으로 정크푸드에 면역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들의 아이들이 시금치를 마법처럼 좋아하며 태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차이는 음식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식사 경험 전체를 재구성하는 세 가지 핵심 육아 원칙에 있습니다. 이 원칙들은 긴장을 없애고 음식과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건강한 관계를 구축하며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아이에게 힘을 돌려줍니다. 그리고 첫 번째 원칙은 아이들이 식탁에 앉기도 전에 아이와 대화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첫 번째 개념은 쇼쿠이쿠입니다. 일본어로 쇼쿠는 음식을, 이쿠는 교육 또는 양육을 의미합니다. 합쳐서 식육으로 번역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당근에 어떤 비타민이 있는지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넘어 음식의 여정을 통해 마음과 영혼을 교육하는 심오한 철학입니다. 서양에서는 종종 식사를 생물학적 의무나 끊임없는 협상으로 취급합니다. 우리는 이거 먹어야 키 큰다 와 같은 말을 끊임없이 하거나 아이들을 속여 먹게 하려고 녹색 채소를 과일 스무디 안에 몰래 숨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부모들이 깨닫지 못하는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이들을 속이거나 재료를 숨기는 것은 사실 아이의 음식 신기증, 새롭거나 익숙하지 않은 음식에 대한 자연스러운 심리적 두려움을 강화한다는 것입니다. 쇼쿠이쿠는 이러한 두려움을 완전히 해체합니다. 이는 잘 알려진 심리학적 현상인 단순 노출 효과에 크게 의존합니다. 과학은 인간이 어떤 자극에 더 익숙할수록 그것을 자연스럽게 더 선호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일본에서는 아이들이 아주 어린 나이부터 식사의 전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밥을 씻고 날것의 재료 냄새를 맡고 학교 채소밭에서 잡초를 뽑고
식탁을 차리는 것을 돕습니다. 아이들이 음식을 즉각적이고 스트레스 주는 섭취, 압력 없이 상호작용하게 함으로써 아이들의 심리적 방어막은 자연스럽게 낮아집니다. 아이들은 재료와 관계를 맺습니다. 그럼 오늘 밤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브로콜리를 숨기는 것을 멈추세요. 대신 아이에게 부엌에서 브로콜리를 만지고 씻고 함께 준비하도록 초대하세요. 단 한 입도 먹으라고 명령하지 마세요. 당신은 적극적으로 불안감을 없애고 호기심으로 대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음식이 어디서 오는지 이해하는 것은 첫 번째 단계일 뿐입니다. 고집세고 에너지가 넘치는 유아가 큰 소란 없이 식탁에 앉게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 부분은 대부분의 성인들이 결코 깊이 생각하지 않는 부분이며 첫 입을 먹기 직전 아이의 스트레스 호르몬을 화학적으로 낮추는 강력한 일본 의식으로 이어집니다. 이 두 번째 개념은 이타다키마스와 고치소사마입니다. 일본에서는 모든 식사가 이타다키마스로 시작하는데 이는 겸손히 받겠습니다로 번역되며 고치소 우사마 데시타로 끝나는데 이는 성찬에 감사합니다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단지 맛있게 드세요의 정중한 일본어 버전이 아닙니다. 그것은 식물을, 동물들을, 농부들을, 그리고 식사를 요리하느라 수고한 사람에게 깊은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서양에서는 저녁 식사 시간으로의 전환이 종종 갑작스럽고 혼란스럽습니다. 우리는 집 건너편으로 저녁 다 됐다, TV 끄고 앉아라 라고 소리칩니다. 이러한 갑작스러운 놀이 중단은 아이의 코르티솔 수치를 급증시킵니다. 아이들은 이미 방어적이고 좌절하며 싸울 준비가 된 상태로 식탁에 도착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부모들이 깨닫지 못하는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식사 시간 의식은 단지 좋은 예절에 관한 것이 아니라 신경학적 스위치라는 것입니다. 심리학은 예측 가능한 의식이 심리적 경계를 만든다고 말합니다. 일본의 유치원생이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이타다키마스라고 말할 때 그들은 교감, 신경계의 활동적이고 에너지가 넘치는 상태에서 진정시키는 휴식과 소화, 부교감 신경 상태로 전환하도록 뇌에 물리적으로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들은 방어가 아닌 평화로운 상태로 음식에 접근합니다. 아이가 한 입도 맛보기도 전에 음식과 싸우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 그것은 스트레스 받은 신경계가 하는 말입니다. 이것을 집에서 적용하기 위해 일본어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식사 전에 일관되고 차분한 경계만 있으면 됩니다. 가족이 함께 심호흡을 한번 하거나 함께 전념하는 감사의 말을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예식탁을 엄격하게 안전한 구역으로 만드세요. 꾸짖음도 협상도 없이 오직 유대감만 있도록요. 그리고 아이가 차분하게 앉고 음식이 제공되면 우리는 퍼즐의 마지막 조각에 도달합니다. 바로 여기에서 오해가 시작되며 서양 부모들이 받아들이기 가장 어려운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놓아주는 심오한 기술. 세 번째이자 마지막 개념은 마카세입니다. 이는 위임 또는 누군가에게 맡기는 것으로 번역됩니다. 아이에게 먹이는 맥락에서 이는 성장하는 몸이 정확히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아는 아이의 생물학적 본능에 대한 절대적이고 흔들림 없는 신뢰를 나타냅니다. 서양 문화에서 부모들은 종종 모든 한 입이 소비되도록 해야 하는 고통스러운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우리는 접시 위를 맴돌며 협상합니다. 당근 한 입만 더 먹어 또는 접시를 다 비울 때까지 식탁을 떠날 수는 없어.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은 이러한 선의의 맴돌기가 엄청난 권력 다툼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유아에게 더 많이 먹으라고 강요할수록 더 강하게 저항하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 그것은 아이가 고집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신체 자율성에 대한 신경학적 욕구입니다. 마카세는 수유에서의 책임 분담으로 알려진 매우 존경받는 심리학적 틀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소아 영양사들에 따르면 부모의 책임은 오직 어떤 음식을 언제, 어디서 제공할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아이의 책임. 그리고 여기서 마카세가 진정으로 발효됩니다. 먹을지 말지, 그리고 얼마나 먹을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에게 자연스러운 포만감 신호를 넘어 먹도록 강요할 때 우리는 아이의 내적 식욕 조절을 무시하게 됩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자신의 몸을 무시하도록 가르치는데 이는 성인기의 과식과 강력하게 연결된 습관입니다. 일본 부모들은 아이의 내적 기준을 신뢰합니다. 만약 유치원생이 오늘 시금치를 거부하더라도 부모는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별도의 아이 친화적인 식사를 만들기 위해 주방으로 달려가지도 않고 달콤한 뇌물을 제공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건강한 아이가 스스로 굶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과정을 신뢰합니다. 집에서 마카세를 실천하려면 결과를 통제하려는 욕구를 포기해야 합니다. 식사를 제공하고 자신의 음식을 먹는 데 집중하며 조용한 즐거움을 보여주세요. 압력을 제거하세요. 한 입 먹을 때 칭찬하는 것을 멈추고 먹지 않을 때 실망하여 한숨 쉬는 것을 멈추세요. 이 쇼쿠이쿠의 부드러운 노출, 이타다키마스의 신경계 진정의식, 그리고 마카세의 깊은 신뢰를 결합할 때 식탁은 전쟁터에서 안식처로 변모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가 아이의 장기적인 정서 발달에 실제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모든 것을 함께 정리해 봅시다. 저녁 식탁은 전쟁터가 아니며 음식은 협상의 도구가 아닙니다. 마카세의 깊은 신뢰를 통해 아이에게 신체 자율성을 돌려주고 쇼쿠이쿠를 통해 압력 없이 부드럽게 감각을 교육하며 이타다키마스의 감사함으로 신경계를 안정시킬 때 우리는 단순히 아이들이 먹게 하는 것 이상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정서적 자기 조절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자신의 몸이 존중받고 있으며 그들의 환경이 안전하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깊고 흔들림 없는 신뢰는 유아기를 훨씬 넘어 지속되는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합니다. 우리의 서구적 육아 습관을 잇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아이가 처음으로 식사를 거르기로 선택했을 때 엄청나게 불안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당신의 행동에서 작고 일관된 변화가 아이들의 행동에서 엄청난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밤 가족 저녁 식사는 어땠나요? 드디어 디저트 뇌물을 포기할 준비가 되셨나요? 아래 댓글에 당신의 생각과 어려움을 알려주세요. 이 영상이 당신의 시각을 바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아동 심리학에 대한 더 깊은 통찰을 위해 구독하며 식탁 전쟁에 지친 부모와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마무리하기 전에 짧지만 중요한 알림입니다. 모든 아이는 아름답게 독특합니다. 오늘 논의된 일본 철학은 일반적인 행동 지침과 일상적인 편식을 위한 것입니다. 이 만약 자녀가 심각한 체중 감소, 극심한 음식 혐오 또는 AR, FI, D, 회피 슬래시, 제한적 음식 섭취 장애 외 징후를 보인다면 소아과 의사나 자격을 갖춘 섭식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과정을 신뢰하는 것은 강력하지만 항상 자녀의 특정 의학적 및 발달적 요구사항을 먼저 우선시하십시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모로서 자신을 계속 믿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